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가능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재밌게 음향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 재주가 매주입니다. 그래서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좀 더 훈련을 해서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능하면 웃으면서 찡그리지도 않고 그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하실 것은 팝핑, 팝핑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냐, 그 부분을 한번 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팝핑이 뭐냐면은 일단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팝,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가 특히 이제 바람까지 포함한 그 에너지가 실제 이제 우리 마이킹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체 음향 주파수 대역에 비해서 저에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강의나 설교 이런 경우에 이제 팝핑이 크면은 막 저음에서 특히 이제 서브 우퍼까지 해놓고 서브에도 이제 이 보이스 역이 들어가면은 그 푸 할 때마다 막 웅웅 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 입장에서 많이 부담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컨트롤 좀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소리로 듣게끔 하는 게 이제 팝핑을 제어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이 마이크나 음향 시스템 없이 대화를 하는 1m나 2m에서 대화를 할 경우에 제가 푸를 하건 후를 하건 그게 특별히 이 말하는 그 단어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게 되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가 강조하는 이 이 팝핑에 들어가는 파열음들이 더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사실상 그렇게 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증폭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대는 경우 또는 이제 누군가 와서 귀속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귀속말을 하면서 거기다 이제 이러면은 크다고 그게. 그래서 그 저역의 에너지들이 다른 대역의 에너지보다 큰 것들을 제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대부분의 우리 사용하는 마이크들이 단일 지향성이거나 단일 지향성 계열의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하이퍼 지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단일 지향성 계열의 마이크가 지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그 근접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근접 효과. 프록시미티 에펙트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근접 효과는 마이크가 그러니까 소스가 마이크에 가까이 갈수록 그 음원이 마이크에 가까이 갈수록 저역 대역이 중고음 대역에 비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더 커져요. 저음이. 그러니까 마이크가 먼 것보다도 가까우면은 저음이 더 많이 흡음이 되는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즉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는 이 정도 거리 여기 이제 이게 검은색의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에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경우에 이미 근접 효과에 의해서 저음을 더 많이 받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파 하는 그런 이 파열음들이 더 세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컨트롤 안 하면은 전체에 들어와서 처리되는 사운드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이크에 지금 말을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맞죠?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입에 방해해서 이렇게 종이를 하나를 놓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지금 똑같이 불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바람의 영향이 이 종이가 여기서는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의 전달에 필요한 바람과 공기와 바람은 다른 거예요. 같이 영향도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마이킹 할 때는 바람은 빼고 소리의 에너지만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이제 방법인 거고 그걸 통해서 팝핑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파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들리는 것은 제 그 에너지가 나가는 쪽하고 마이크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마이크 쪽에다 고개를 돌리고 틀리죠? 이제 아실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원천적으로 이 팝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해야만 돼요. 즉 마이크의 방향을 내가 소리만 흡음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원천적으로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설교나 강의는 가능해요. 마이크의 위치니까 마이크의 위치를 좀 이렇게 입에 가까이 되지 않고 내리게끔 하게끔. 그래서 입에 가까이 되는 게 아닌 거고 입에 가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약간 멀지만은 같은 에너지를 거의 이렇게 에너지의 변화가 적지만 그 소리를 충분히 이제 흡음할 수 있게끔 그 위치에 놓고 이제 마이킹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노래를 부른 경우에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싱어들이 노래를 하게 되면 거의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특히 이제 뭐 락 콘서트다 그러면 뒤에 드럼부터 해서 막 뭐 베이스 악기들이 막 되게 소리가 크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그 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컬의 목소리를 더 이렇게 끄집어 내려면은 당연히 마이크가 가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입에다 이렇게 물고 노래한다고 거의 마이크를 거의 입에다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접 효과에 의해서 저음도 많이 커지고 하는 이 파이름도 이제 커진다고. 그래서 이제 팝핑을 컨트롤을 해야만 돼요. 대부분 다. 근데 이 팝핑 컨트롤을 많은 분들이 그냥 저역대역에서 필터 하나 걸어놓고 일단은 끝내요. 그러니까 막 심하게는 150Hz 이하, 막 200Hz 때까지도 저음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팝핑은 컨트롤을 해요. 근데 이제 팝핑을 컨트롤한 이후로 이제 아예 그 보컬 소리에서 저역대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랐으니까 이미. 게다가 그건 또 우리 이퀄라이저도 아니고 앞단이잖아요. 프리앰프. 그 게인이 있는데 게인 옆에 있는 그 로우 컷, 하이패스 필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자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어떤 방법인지 지금 일단은 소리의 주파수 그 성질을 보기 위해서 여기 아날라이저를 하나 켜놨습니다. 그래서 클리어를 해놓고 자 제가 미리 녹음해 놓은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랙을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배경음악은 줄이고 팝핑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팝핑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크죠? 팝핑이.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팝핑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팝핑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이제 정리를 하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이제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쓰시는 방법이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팝핑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로우 컷을 해버려요. 팝핑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팝핑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140Hz예요. 팝핑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좀 불분명하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팝핑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자 조금 전에 이 로우컷을 안 했을 때 이 정도 나왔던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팝핑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거의 한 125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팝핑을 로우컷을 했으니까 이렇게 팝핑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팝핑 컨트롤 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데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팝핑은 컨트롤 했는데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팝핑이 없는 부분.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팝핑을 해결을 했는데 팝핑 해결 때문에 이제 보이스에 담긴 그 따뜻하고 그 필요한 저음들이 제거가 돼버린 거니까 그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우리 이제 EQ니까 배음들이 있잖아요. 배음까지도 잘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한번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렇게 마이크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완전히 지금 EQ의 그래프가 증가하는 현상을 바뀌어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컬에서 필요한 그 저음의 풍성함을 그냥 놓치게 돼 버리는 거라고. 마이크에 가까이 팝핑을 잘랐기 때문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금 이렇게 그냥 EQ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방법 말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냐면은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자 그게 이제 요즘에 제가 지금 컴프레서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많이 설명해드리는 트랜지엔트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트랜지엔트 그러니까 그 우리 엔벨롭의 가장 앞부분 어택 부분 그 부분에 나오는 이 팝핑의 이제 범인을 일단 그 부분의 에너지를 줄여보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퀄라이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잘라버리지 말고 다이내믹스에서 컨트롤을 일단은 하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일단은 팝핑 쪽으로 가고 그래서 팝핑만 계속 반복됩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 지금 거는 이제 조금 전에 EQ에서 잘라놓은 거고.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 지금 컨트롤 안 돼 있는 거죠? 소스죠? 팝핑을 여기서 이제 컴프레서를 걸어봅니다.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일단은 팝핑을 컨트롤을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컴프레서를 안 걸은 거랑 똑같이 해놓기 위해서 그리고 어택은 일단 0으로 해놓을게요. 팝핑을 트랜지엔트만 컨트롤하니까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게인을 끄고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약간 레이쇼를 올릴게요. 한 뭐 7대 1까지도. 처음에 에너지가 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혀 게인 리덕션 여기 요 그래프에 나오는 게인의 감소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트레셔홀드를 내려봅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줄어들기 시작하죠.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지금 팝핑 부분이 한 최대 마이너스 10dB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놓고 주파수를 비교해 볼게요.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자, 클리어를 하고 지금 이 오렌지 색깔의 그래프, 오렌지 색깔이 팝핑이 컨트롤 안 된 부분에서의 피크예요. 거기에서 이제 컴프레서를 걸면은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 요 그래프 차이로 보면은 한 10, 뭐 15dB 이상 지금 저역대가 컨트롤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 그래프 보이는 것처럼 여기 최대까지 그래서 대략 한 마이너스 10 뭐 이하까지든지 컨트롤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자 뒤에 부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이제 우리가 로컷으로만 해놓은 거랑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훨씬 따뜻하죠.
한번 펜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가까이 갈 경우에 다이내믹으로 컨트롤하는 거,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왼쪽은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위상의 변화 같은 것도 좀 증가하는 현상을 느껴지실 거예요. 마이크에 재밌게. 가까이 갈 경우에 주파수가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 폭이 마이크에 다르기 가까이 때문에 갈 그래요. 경우에 두 군데가 다.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뭐 말합니다. 일단 영어 마이크에 해놓고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다시 컴프레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택 타임을 약간 늘려가면서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우리 아까 이제 팝핑 부분으로 가서 마이크에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커지죠. 팝핑이. 컨트롤하겠습니다. 그 트랜지언트 컨트롤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시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레이셔를 좀 더 올려볼게요.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음색이 변하죠.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바이패스 해볼게요.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랑 같이 보려고 그럽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랑 비교해 볼게요.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저역도이 훨씬 줄어져 있죠. 자, 여기 있었어요. 여기 한 마이너스 한 뭐 5 정도겠네요.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로 내려왔어요. 일단 이제 컴프레서에 의해서 그 팝핑 그 트랜지언트의 에너지를 좀 줄여놓은 거죠.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EQ에서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EQ에서 뭐 일단 이제 로우 컷은 필요는 해요. 우리가 이제 아예 불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아예 불필요한 대역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리 뭐 목소리가 뭐 아무리 저음이 좋은 분이라고 해도 뭐 50Hz나 뭐 이런 대역은 안 나오니까 거기서 나오는 요 불필요한 에너지들, 그러니까 보이스가 아닌 보이스 말고 거기 이제 이 그 팝핑에 나오는 에너지에서 저역대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 트랜지언트 쪽에 비슷한 약간 걸걸한 에너지를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음을 약간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뒷부분을 비교해 볼게요. 팝핑을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지금 이 톤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로우 컷만 한 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이제 로우 컷만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그러니까 말합니다. 팝핑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이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에너지가 증가하는 부드럽잖아요. 훨씬 더.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팝핑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컨트롤하겠습니다. 2kg만 잡아놓은 거.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뭐 컨트롤하겠습니다. 이게 좋다고 말할 수도 마이크에 있는데 가까이 갈 경우에 그러기는 약간 저음의 무리가 있는 것 에너지가 같아요. 증가하는 현상을 선명도는 뭐 팝핑을 증가할지 몰라도 컨트롤하겠습니다. 소리에 대한 이 깊이랑 팝핑을 두께가 컨트롤하겠습니다. 없어지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만약에 그 경우에 팝핑을 더 저음의 컨트롤을 에너지가 컴프레서에서 증가하는 하기 현상을 시작을 말합니다. 하기를 팝핑을 원하시면은 이제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드레셔들 약간 내리실 수 컨트롤하겠습니다. 있겠죠.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게인에서 약간 키워주면 컨트롤하겠습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이것과 아까 저음의 이제 에너지가 이퀄라이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이패스한 거랑 팝핑을 비교해볼게요.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갈 경우에 저음의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 컨트롤 안한 거고?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이 차이가 잘 안 느껴지신다면은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더 들어보셔야 돼요.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좀 더 내려볼까요, 드레셔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그리고 레이쇼를 약간 내리고.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기 위해서 EQ를 자를게요. EQ를 바이패스할게요.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이패스는 EQ를 팝핑을 작동시키고.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내가 이제 이거를 팝핑을 EQ에서 이제 원하는 사운드로 조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컨트롤. 거예요. 팝핑을 훨씬 더 편하게.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저역대에서 약간 내려온 것도 좀 보세요.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비교해 볼게요.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을 괜찮죠? 팝핑을 네, 그래서 컨트롤하겠습니다. 팝핑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무조건 EQ에서 뭔가를 해버리지는 말자라는 게 제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이나믹 계열에서 그 엔벨로프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축에 의해서 레벨의 변화의 부분에 우리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거기서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그 정리된 에너지를 다음 단에서 이퀄라이저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자라는 거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팝핑은 그 소스에서 해결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고개를 들고 마이크를 좀 아래로 내리고 안 들리잖아요. 아니면 지금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은 이쪽으로 하고 마이크는 여기 있고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를 거의 이렇게 이제 먹을 만큼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경우, 이제 락 보컬이나 아니면 일반 그냥 노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 팝 필터가 SM58이나 이런 마이크들 그 그릴을 오픈해 보면 그 안에 이제 팝 필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진동판에 저역대가 훨씬 더 덜 들어가게끔 일단은 물리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온 소리들이 뒤에 처리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해본 것 같이 다이나믹 계열에서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에서 훨씬 더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라버렸으니까 아니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고쳐야지 다리를 자르면 안 되니까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프로세싱을 사용해보자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구독하시고 많이 알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다 공통적으로 같이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이 규격들을 정석적인 내용, 제가 말하는 우리 이제 일반적인 음향에서 말하는 정석적인 내용들이 좀 다 퍼질 수 있도록 이제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초딩들인지 아니면 이 강의 내용을 듣고 한번 확실하게 그 본인이 음향적인 면에서 도움이 뭐 본인의 음향적인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느끼실 텐데 그럼 과연 싫어요를 누르실 그게 있겠나? 근데 사실상 뭐 좋아요가 숫자가 많고 싫어요 숫자가 많고가 강의를 하는 입장이나 듣는 입장에서 그렇게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저를 모르거나 제가 어떤 내용을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 일반인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볼 때에는 좋아요 숫자와 강의, 그러니까 싫어요 숫자에 의해서 그게 영향을 좀 받으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어떤 의사를 표현을 해주세요. 싫어요면 싫어요를 누르시면 되고, 뭐 좋아요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되고, 뭐 굳이 싫어요를 누르실 일은 없을 것 같지만, 하여간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를 같이 하죠. 감사합니다. 바이.